안녕하세요 여러분, 곤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칠레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칠레 워킹 홀리데이는 사실 제가 워킹 홀리데이로는 가장 마지막에 간 나라지만 지금 이제 남미 여행을 전부 끝내고 돌아온 입장에서 아직 칠레 앞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남미에서 했었던 여행들을 멕시코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그거까지만 마무리를 드린 후에 제 여행에 대한 이야기와 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우선적으로 칠레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인어였어요. 제가 이 칠레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이 칠레를 시작하기 전에는 스페인 워킹홀리데이가 협정이 체결이 안 돼 있던 상태였고, 제가 비자를 따고 나서야 아마 협정이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다시 따기도 좀 애매했고 이미 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칠레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남미에 대한 그런 여행을 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스페인이 아니라 칠레를 저는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제가 좀 스페인어에 대한 좀 지식이 있었더라면 스페인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칠레 스페인어가 굉장히 어렵죠. 조금 끝에를 흐리게 말하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요. 그래도 이해 안 해요. 약간 뭐 이런 느낌. 스페인어는 스페니쉬지만 더티 스페니쉬라 그래갖고 약간 그 더티, 약간 그런 더티가 아니라 스페니쉬를 할 때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힘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가고 나서야 안 거지. 스페니쉬 같은 경우도 이제 각 나라별로 좀 특징이 있는데,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끝내잖아요. 근데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끝에 뽀가 붙어요. 뭐 지금 스페니쉬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랬잖아 뽀, 이거 먹었어 뽀, 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스페니쉬는 다 같은 스페니쉬입니다. 어떻게든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각 나라별로 사용하는 그 표현 방식이라든지 말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칠레를 선택을 했고 칠레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랑 제 사진들을 좀 같이 나열을 하면서 볼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갔었어요. 이렇게 가방 2개, 그리고 배낭, 뭐 텐트도 가져가고 했었죠. 지금 이제 보이는 영상은 칠레 이제 중앙 광장 같은데, 이제 중앙 대통령궁 같은 곳에서 그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좀 구경하면서 찍었던 영상들이네요. 이 신기한 게 지금 말을 타고 나오잖아요. 근데 경찰들도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거기서 말을 타고 다니니까 좀 재밌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랑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요. 지하철에서는 이제 직접 자기들이 음악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랩도 하기도 하고 기타를 치기도 하고 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이제 우리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의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뽀뽀도 하고. 제가 처음 이제 칠레에서 먹었던 첫 끼죠. 핫도그.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하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얼굴보다 컸으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 이제 거기서 만난 친구들까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칠레 워킹 홀리데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임시 주민등록증이라는 까르넷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까르넷을 만들 때 보통 새벽 한 2시? 한 3시 이때부터 가서 기다려야 돼요. 산티아고에서는. 그래서 이걸 기다려서 그 임시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하고 사진을 찍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이 당시에 새벽 한 3시쯤에 가서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신청이 끝났거든요. 마지막에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 사진이 어떤 정도로 이렇게 나왔냐면, 이게 거의 난민 거의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팁은 꼭 산티아고에서 안 하셔도 돼요.
산티아고에서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갔다 오셔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가세요. 다른 지방을 가셔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서 받아서 오시는 게 자기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르마스 광장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도 뭐 이렇게 중앙 광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항상 북적북적 거리고 아름다운 좀 풍경을 볼 수 있죠. 이제 아침이나 밤이나 저녁에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더 아름다우니까 이런 거는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소매치기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남미 어느 공간이든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인다는 느낌보다는 내 앞가방 안에 넣어두는 그런 걸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신호등 이런 거 건널 때 길 본다고 이렇게 핸드폰 앞에다 두고 가면 가져가세요 라는 제스처예요, 거의.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 많은 데에서는 특히나 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소매치기들은 진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당했는지도 모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들고 뛰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심을 하시고, 항상 핸드폰을 보실 때는 내 등 뒤에 뭐라고 해야 될까? 등 뒤에 뭐 벽면처럼 이런 걸 만드는 게 좋아요. 내 뒤에서 뭐가 없게. 그러면서 핸드폰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넣어놓고, 뭐 이런 게 약간 과민 반응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방이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솔선수범으로 하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일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했던 곳의 그런 환경이나 제가 일했던 곳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편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양이 이야기가 위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고양이 양이를 키웠고,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칠레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양이를 다시 보고 왔거든요. 그때 큰 양이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 양이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애가 귀여웠고 이게 얘가 얼마나 이렇게 커가는지를 조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거는 제 워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워홀 이야기에서 특히나 칠레는 이 양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고, 저를 위해서도.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제 어떻게 일을 잡았는가와 그 다음에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바이.